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매직 스푼의 저자가 간청소 관련해서 참고하고 추천했던 책 2권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한 권은 전홍준 박사의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인데요. 그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자연치유를 다룬 도서들의 대부분이 이 책의 저자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저서들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분은 암은 병이 아니다, 치매에서의 자유, 햇빛의 선물 등 자연치유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중 하나인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에서 저자는 간에 있는 담석은 몸에 질병이 생기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담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상이나 원인,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을 통해 한 번에 최대 수백 개의 담석을 고통 없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감수하신 전홍준 박사님도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주기적인 간청소하길 권장하고 계십니다. 간청소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전홍준 박사님은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의학이 발전한다면서 다른 의견을 내기 전 많이 공부하고 직접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 변화를 느껴보시라고 권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청소 위주로 주의점들과 함께 간략하게 발췌하여 다루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청소 함께 들어보실까요? 간내 담석,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간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또한 호르몬이나 알코올, 약물의 활동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도 하고 해로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우리는 이를 간의 해독작용이라고 부른다. 간의 혈관에 있는 특정화된 세포는 소화기관에서 간으로 들어온 해로운 물질과 감염성 세균을 먹어치운다. 간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을 그물처럼 얽힌 간내 담관을 통해 배출한다. 건강한 간은 분당 약 1.5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날마다 0.95에서 1.4리터의 담즙을 만들어낸다. 간내 담관을 가로막고 있는 담석은 혈액 내에 있는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 간의 능력을 엄청나게 약화시킨다. 담석은 또한 간이 적절한 양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때맞춰 배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것은 항상성이라 불리는 몸 안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다. 이로 인해 몸 안의 기관은 혼란을 겪고 장기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조직 내의 체액저류, 즉 부종이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독성물질과 신진대사 노폐물과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해로운 물질이 몸 안의 여러 부분에 축적되면서 순환계통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몸 안의 어느 곳에서든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한계치 이상으로 쌓이면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증상은 우리 몸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지난 40여 년간 수백 가지 종류의 질환을 관찰한 결과 나는 질병이란 우리 몸에서 우연히 생긴 오류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정교한 치유 메커니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몸에 의한 이러한 치유 노력은 때때로 매우 힘든 싸움이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몸의 치유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담즙은 왜 중요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루에 0.95에서 1.4리터의 담즙을 생산하는 것이다. 담즙은 산성도 9.5 정도의 강알칼리성이며 쓴맛이 난다. 충분한 양의 담즙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이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서 중화되지 않아 위장관 전체가 녹아버릴 수도 있다. 또한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거나 일부만 소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장 안에 남아있게 된다. 그것이 다른 노폐물과 함께 대장으로 넘어오면 장내 세균이 그중 일부를 분해하여 지방산을 만들기도 하고 대변과 함께 배출되기도 한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면 칼슘도 흡수되지 않는데 그러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진다. 그 결과 혈액 내의 부족한 칼슘은 뼈에서 충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골밀도 문제, 즉 골다공증은 사실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기보다는 담즙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아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소수의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지만 환자들에게 칼슘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대신 단지 칼슘 섭취를 늘리라는 처방만을 한다. 우리 몸은 또한 소화를 돕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방을 필요로 한다. 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간과 담낭에서 충분한 양의 담즙을 내보내야 한다. 담즙의 분비가 부족하면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고 장내 세균이 남은 음식물을 분해하게 된다. 뱃속에 가스가 자주 차고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간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다. 담즙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 외에도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도 한다. 간은 해독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모든 세포의 건강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담즙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산성도를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담즙이 우리 몸의 천연 완화제, 즉 배변을 촉진하는 약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변비와 느린 장 운동은 담즙 분비가 지연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간이나 담낭에 있는 담석이 담즙의 흐름을 지나치게 가로막으면 대변의 색이 일반적인 갈색 대신에 어두운 갈색이나 노란 오렌지색, 점토처럼 창백한 색으로 변한다. 담석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다. 어떤 사람이 만성질환의 모든 원인을 성공적으로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간과 담낭에 담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병의 회복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 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담석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고 질병과 빠른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 담석을 제거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이고 건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간과 담낭 청소법. 준비물: 유기농 사과 주스 1리터 6통 또는 사워 체리 주스 혹은 타트 체리 주스 240ml 6통 또는 유기농 사과 식초 90ml를 물 1리터에 희석시킨 것, 앱섬솔트 60g을 물 750ml에 희석시킨 것 또는 고품질 죽염 성인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물 1.5리터에 희석시킨 것,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20ml, 커피잔 하나 정도, 자몽 착즙 주스 180ml 또는 같은 양의 레몬과 오렌지 혼합 과즙. 준비 과정: 주스 섭취. 사과 주스를 하루에 1리터씩 혹은 사워 체리 주스 혹은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40ml씩 6일간 마신다. 주스에 들어있는 사과산은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것이 담관을 통하여 매끄럽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치아가 산성으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고 칫솔로 치아를 자주 닦아주는 것이 좋다. 식사 직전과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은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오후 6시 이후에도 마시지 않는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서 과일 주스를 추가로 마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기간의 마지막 날인 6일째, 즉 토요일에는 그날 마셔야 하는 양의 과일 주스를 오전에 다 마셔야 한다. 사과 주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 당뇨, 저혈당증, 진균 감염, 암, 위궤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간 청소에 필요한 많은 양의 사과 주스를 마셔서는 안 된다. 사워 타트 체리 주스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 사워 체리 주스에는 사과에 비해 4배 많은 양의 사과산이 들어있다. 간 청소를 하려면 사과 주스를 날마다 1리터씩 마셔야 하지만 사워 체리 주스를 선택했다면 240ml 정도로도 충분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워 체리는 제2형 당뇨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간 청소를 하고 싶지만 많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어서 사과 주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첫 5일간 권장 식사,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준비기간과 본격적으로 간 청소를 하는 총 일주일 동안에는 너무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는 간을 차갑게 만들어 청소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이나 음료는 따뜻하거나 적어도 미지근한 것으로 섭취해야 한다. 만약 익히지 않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본격적인 간 청소에 앞서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버터를 제외한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튀기거나 정제 설탕이 들어간 식품도 삼가야 한다. 그 외에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되 과식해서는 안 된다. 준비 기간에는 신선한 샐러드, 익힌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씨앗류, 천연 오일, 허브, 향신료,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뒤에서 설명할 6째 날, 즉 토요일의 식사 지침은 매우 중요하므로 꼼꼼히 여러 번 읽고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본격적인 간 청소는 가능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한다. 6째 날 할 일, 즉 토요일. 아침에 1리터의 사과 주스나 240ml의 사과 체리 주스를 12시, 즉 정오 전까지 모두 마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복용해도 된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먹고 오후 1시 이후로는 따뜻한 물 이외의 어떠한 음식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동물성 단백질, 견과류, 아보카도, 버터, 기름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을 먹으면 실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아플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간 청소에 사용될 담즙을 가능한 한 아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간과 담낭에서 최대한 많은 담석을 제거할 수 있다. 지방이나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면 담즙이 소모되어 간 청소의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 실제 간 청소 과정. 6째 날 저녁, 즉 토요일 저녁, 오후 6시 60g의 앱섬솔트를 710ml의 물에 녹여 한 번에 약 180ml씩 4번으로 나누어 마신다. 혹은 죽염 한 숟가락을 물 1.5리터에 녹인 죽염물을 4등분하여 그중 첫 번째를 마신다. 오후 8시 두 번째로 앱섬솔트 용액 180ml 혹은 죽염물 375ml를 마신다. 오후 10시 자몽즙 180ml 혹은 같은 양의 레몬과 오렌지의 혼합즙을 120ml의 올리브 오일과 섞어 가능한 한 번에 마신다. 마시는데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고 난 뒤
즉시 침대에 눕자. 베개를 2개 정도 포개어 머리를 높인 다음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는다. 이때 머리가 반드시 복부보다 높아야 한다. 이 자세가 불편하다면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즉 간 부위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옆으로 누운 다음 무릎을 머리 쪽으로 당긴다. 이때도 머리는 복부보다 높아야 한다. 최소한 20분 이상 똑바로 누워서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된다. 가능한 한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담석을 배출하는 데 집중한다. 매우 중요한 초반 20분이 지나고 나면 베개를 하나쯤 빼고 평상시와 같은 자세로 잠을 자도 된다. 하지만 절대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자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제일 좋지만 밤중에 언제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간 청소를 하는 도중 언제라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간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에서 설명한 지침을 따르라. 7일째 아침, 오전 6시. 잠에서 깨어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다. 잠시 뒤 3번째로 앱섬솔트 용액 혹은 죽연물을 마신다. 오전 8시. 마지막으로 4번째로 앱섬솔트 용액 180ml 혹은 죽연물을 마신다. 오전 10시. 이제부터는 신선한 과일로 직접 짠 주스를 마셔도 된다. 30분 정도 지나면 한두 조각의 신선한 과일을 먹어도 좋다. 1시간 정도 지나면 평상시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채식 위주로 하기를 권한다. 절대로 과식을 해서는 안 되며 약간 배고픔을 느낄 정도에서 식사를 중단해야 한다.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까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하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야 한다. 앞으로 2, 3일 동안은 계속 가벼운 식사를 한다. 비록 부작용이 있거나 큰 비용이 든 것은 아니지만 간과 담낭이 지금 막 대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장폐색, 소장에 폐색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하면 안 된다. 수술 뒤 발생하는 유착, 종양에 의한 폐색, 크론병, 탈장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장 폐색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는 맹장 수술, 대장 수술, 산부인과 수술, 상부 위장관 수술 등이 있다. 허약 체질, 몸이 매우 허약하고 저체중일 정도로 마른 사람은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간 청소를 시도할 수 있다. 장질환, 대장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계실염, 계실증, 용종 같은 감염성 질환과 치질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급성 감염증, 처방약 복용. 급성 감염증이 있거나 갑상선 호르몬제를 제외한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치질이 있거나 심한 복통이나 메스꺼움이 있거나 탈수증이 있거나 작은 설사나 혈변이 있는 경우에는 간 청소를 해서는 안 된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월경기간, 항암 화학요법 치료, 담도 스텐트, 당뇨 환자이면서도 간 청소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간 청소 과정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간 청소를 하는 내내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준비 기간의 6째 날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역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통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최대한 많은 양의 담석이 배출되도록 하는데 중요하다. 채식주의자의 식습관을 따르고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6에서 8주 만에 당뇨가 사라지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간 청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먼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혈당 수치를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간 청소에 대한 궁금한 점.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 구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가? 간 디스토마처럼 매우 심각한 기생충 감염이 아니라면 굳이 그것을 권하지 않는다. 6일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간 청소를 하기 전후로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자주 간 청소를 하면 좋은가? 간 청소를 하고 나면 제거한 담석의 수를 대략 세어보기 바란다. 건강상의 문제를 치유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담석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3에서 4주 간격으로 8에서 12회 정도 간 청소를 해야 한다. 이보다 더 자주 간 청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종류든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거나 지나친 알코올 섭취, 흡연, 예방접종,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심각한 질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회 이상의 간 청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간암에 걸린 이후 심한 치료로 인해 55세의 생을 마감한 내 오랜 친구는 부검 보고서에 의하면 7만 개가 넘는 담석이 간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한 번도 간 청소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라면 30회 이상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간 청소가 끝나고 3주가 지난 뒤 다시 간 청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간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간 청소 사이의 기간을 더 늘려도 되지만 6에서 7주는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한 번 간 청소를 시작하면 두 번의 연이은 간 청소에서 담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일부만 청소한 상태로 3개월 이상 간을 방치하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만약 2번 연속으로 간 청소를 한 결과 담석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작은 담석이 15개 이하로 나온다면 비로소 간에 담석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간에 담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6에서 8개월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간 청소를 할 것을 권한다. 간 청소를 할 때마다 간 기능은 좋아지고 그 사이에 새롭게 쌓였을지도 모를 독성 물질과 담석이 제거된다. 만약 나처럼 정말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담석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약 15년 전에 연속으로 12회의 간 청소를 하여 약 3,500개의 담석을 배출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담석이 배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커다란 담석이 어떻게 가느다란 담관을 통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앱섬솔트나 황산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담관과 오디 괄약근이 확장되어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로 인해 담석이 중간에 걸리지 않고 담관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 순수한 사과산. 6일간의 준비 과정 동안 날마다 1티스푼 5에서 6g의 사과산을 0.75에서 1리터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다음 이것을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당뇨나 칸디다 감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과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주스에도 사과산이 들어있어서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크랜베리 주스 0.5리터를 0.25에서 0.5리터의 물과 섞은 다음 이것을 6일간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물 대신 사과 주스를 혼합해서 마셔도 된다. 간 청소를 하기 2, 3주 전에 크랜베리 주스를 따로 마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유기농 사과 식초. 사과 식초에는 설탕이 전혀 없고 사과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90ml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0.75에서 1리터의 물에 희석시킨 다음 이것을 6일 동안 날마다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하지만 칸디다 감염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식초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간 청소를 준비할 때 단식을 하면 좋은가?
간 청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식사를 금하고 성공적으로 담석을 배출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6일째 날의 오후 1시 이후와 7일째 날의 아침을 제외하고는 단식을 권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많은 담석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에 담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실제로 간 청소를 하는 동안 필요한 담즙이 충분히 확보된다. 단식을 하면 담즙 분비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담낭에 담즙이 비어있게 될 수도 있다. 간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 담낭을 제거한 사람도 간 청소를 할 수 있는가? 이미 담낭을 제거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담낭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비해 간에 더 많은 담석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간내 담석은 간이 혈액 속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 몸의 결합 조직과 지방 조직에 과도한 독성물질이 쌓이고 림프계가 폐색되며 독성물질을 임시로 격리하기 위한 몸의 방어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한다. 그 결과 당뇨나 심장질환, 암과 같은 여러 질병이 생긴다. 담낭이 없다면 평범한 사람에 비해 간내 담관이 담석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첫 번째 간 청소를 할 때 많은 담석이 바로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단단히 막혀 있는 담석이 부드러워져서 배출되려면 먼저 최소한 1에서 2회의 간 청소를 해야 한다. 담석이 순조롭게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된 것이 50개 이상이 안 되면 간 청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적어도 6일 정도 더 늘려서 총 12에서 14일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하면 간에서 좀 더 쉽게 담석을 배출할 수 있다. 올리브오일과 앱섬솔트 복용량을 줄여야 하는 경우, 체구가 너무 작거나 체중이 건강한 어린이 정도밖에 안 되는 성인에게는 정상적인 양의 올리브오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구역질이 심하게 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올리브오일과 감귤류 주스와 앱섬 솔트의 양을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간 청소를 좀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간 청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록 드문 일이긴 하지만 간 청소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주요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석의 구조가 매우 단단하여 간내 담관의 폐색이 너무 심하면 간 청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과 주스나 체리 주스 등에 들어있는 서가산이 첫 번째 간 청소를 하는 동안 담석을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기가 어렵다. 때로는 2~3번 간 청소를 해야 비로소 담석이 배출되기도 한다. 이때 담석 분쇄기라고도 불리는 찬카 피에드라 허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담낭에 석회화된 담석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면 좋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 간 청소를 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침 식사 전 15분에서 30분 무렵에 희석하지 않은 무가당 레몬 주스를 큰 스푼으로 3스푼 정도 마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담낭을 자극하여 간 청소하기에 좀 더 좋은 상태가 된다. 캐모마일 차를 하루에 2~3잔씩 마시는 것도 석회화된 담석을 용해하는 데 좋다. 따뜻하게 데운 사과 식초를 천에 적신 다음 간과 담낭이 있는 부분의 배에 얹어 놓고 20분에서 30분간 누워있는 방법도 있다. 어떤 사람은 사과 식초 대신 피마자유를 사용하여 더 좋은 효과를 보기도 한다. 대장을 깨끗이 비우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에서 노폐물과 가스가 역류하여 적절한 양의 담즙이 분비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오일 혼합 용액이 쉽게 흘러내려가지 못한다. 변비가 매우 심한 사람이라면 간 청소를 하는 동안 담낭이 거의 열리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제 간 청소를 하는 당일에 대장을 청소하는 것이다. 간 청소를 준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 간 청소를 준비하다가 감기 등에 걸려 중단하게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사과사는 담석을 부드럽게 만들고 크기가 큰 담석을 잘게 부수는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간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다시 간 청소를 준비한다면 앞서 진행한 과정이 이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실제 간 청소를 하루 이틀 정도 늦춰야 한다면 늘어난 기간만큼 사과 주스나 체리 주스를 계속 마시면 된다.